최고점을 찍고 3년 안에 보통은 위기가 왔어요. 3년 안에. 진짜 빠르면 올해 겨울, 뭐 늦어도 내년 겨울쯤에는 위기가 온다면 내려올 것 같아요. 김작가 TV에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친 조회수 영상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네, 활동을 거의 2년 만에 처음 시작했고. 2년 만에. 네, 그럼요. 아마 네. 그러면 2년 만에 뭔가 또 팔 게 나왔다. 그렇죠. 사실 맞아요. 요번에 신간 네. 돈은 너로부터다. 네, 맞아요. 아마 요 책을 이제 팔기 위해서. 또 하지만 팔기 또 위해서라뇨. 중요한 거는 이 책의 내용이 좋으면 어. 사실 충분히 사는 게 음. 시청자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그 2년 동안 왜 방송엔 또 안 출연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또 김작가 TV든 다른 데든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사실은 다른 데서 엄청 출연 요청오거든요. 맞아요. 왜 안 나가셨어요? 그 사실 김작가 TV가 여기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엄청 출연 제의를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새로운 본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3, 4년 동안 거의 뭐 거기만 몰입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본질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네, 그렇게 한 2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본질. 아마 그 본질이 담긴 책이 아마 돈은 너로부터 요 책 이야기는 좀 이따라 하도록 하고 하지만 또 우리 김종봉 대표님의 본질은 주식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주식 본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 증시 점검이랑 향후 전망 또 트레이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지수는 작년 10월에 제가 그 유튜브 출연은 안 했어도 또 제가 이렇게 컬럼은 10년째 매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대한 컬럼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재작년 10월에 이제 2,900일 때 지수가 한 2,250, 그 다음에 2000 부근이 오면 긴 시간 동안 박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왔었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요 위치에서 2200대 부근에서 이제 박스피를 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님 왜 이 자리가 박스권을 치는 자리입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간단해요. 가장 지지와 저항이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이탈을 해서 바로 위기가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2250에서 2000, 1750 여기 사이에서 박스를 좀 치면서 나중에 올 겨울이나 아니면 내년쯤에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위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쯤 됐을 때, 이 2250쯤 왔을 때 이게 박스를 치기 위해서는 어떤 주도 섹터들이 나와야 돼요. 왜? 시장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고 배터리 관련주들이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힘이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 박스피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 해도 2000 정도 내려오면 다시 또 박스를 치는 그런 구간으로 조금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피를 친 다음에는 어떻게 보신 건데? 박스가 만약에 저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2000을 이탈하면 이제 마지막 박스의 마지막 하단선은 쉽게 이탈해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3선을 긋고 지금 우리가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는 선이 여기 1750 라인이거든요. 근데 요 라인은 박스의 마지막은 쉽게 이탈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위의 선이나 중단선에서는 이제 뭐 박스를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되, 2000이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언제든지 1600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지수의 반토막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주식을 한다. 근데 내가 신용을 안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1600이 내려왔을 때 내가 신용 투자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디펜스 머니로 내가 1000만 원을 따로 모아놔야 되겠구나. 1600이 올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는 자세를, 반드시 2000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지수가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좀 현금 보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해놓고 우리가 좀 버텼다가 나중에 뭐 2000에서 박스피를 치면은 계속 그냥 그걸로 수익을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내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2000이 무너지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금은 1750이 무너졌을 때는 1600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 있으니 그때 이제 좋은 기회가 오니 그때를 위해서 디펜스 머니를 좀 만들어 놓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뭐 개인적으로 포트도 그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박스피 다음에 지금 그러면 대표님은 좀 폭락장이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늘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사실
차익을 대비하는 편이라 그래서 뭐 이제 최고점을 찍고 3년 안에 보통은 위기가 왔어요. 3년 안에. 그러면 우리가 최고점이 지금 재작년 6월이 최고점이었거든요. 2100대 갔을 때가 위기 온 거 아니에요? 2100대 갔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까지? 네,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1600 정도까지 와야 제가 생각하는 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대기 아직 한참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한번 내려올 때는 몇 달 안에 내려와 버려요. 위기는. 이게 이제 주봉인데 주봉상 저점을 깨면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한두 달 안에 만에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1900에서 1500까지 거의 3주 만에 내려왔었을 때고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였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위기도 여기서 지켜주다가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한 달 정도 만에 거의 1500에서 뭐 90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 지금 있는 포인트에서 1600이 내려온다라는 게 여기 박스를 쳤다가 여기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면 한 달 안에도 내려올 수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로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내려올지는 사실 몰라요. 그걸 예측하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내려왔을 때 그때 제가 코로나 위기 왔을 때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코로나라는 위기는 질병이었고 그래서 주도주를 보니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을 보니 다 바이오주였고 그 이후로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면 그 위기의 이름이 생길 거예요. 그게 뭐 중국의 부동산이 뭐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또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위기에 따라서 그 1600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안 빠진 종목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지수를 이기는 종목 그 종목들이 그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종목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섹터들이 뭘지를 지금 찾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시기가 왔을 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1600이 왔을 때 이 1600만큼 지수가 빠졌는데 지수가 덜 빠진 섹터들이 있네? 1600이 왔는데 지수는 아직 1600인데 종목은 1600보다 훨씬 차트가 높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네?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좀 스윙으로 길게 보는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다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작가 TV는 다른 채널에서도 보면 지수가 어쨌든 지금 올해 초에 이제 좀 반등을 했단 말이죠. 2,500 정도까지 왔었는데 지금 2,000을 깰 거라 말하시는 분도 잘 없는데 지금 1,600, 1,700도 본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직 시간은 좀 남았죠. 시간은 좀 많이 남았는데 언제쯤 대충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빠르면 올해 겨울, 내년 봄쯤, 뭐 늦어도 내년 겨울쯤에는 위기가 온다면 내려올 것 같아요. 위기가 온다면. 그 뭐 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라서. 근데 제가 이렇게 출연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또 꾸준히 제가 채널을 이렇게 출연을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첫 책을 썼을 때도 제가 2018년에 쓰고 2019년 1월에 그 책이 나왔거든요. 거기 제일 마지막 때도 20년쯤에 위기가 온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18년, 19년이면 20년쯤이면 아직 1, 2년 남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책에 그렇게 마지막 섹터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적어놨던 게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많이 준비했던 분들은 이 코로나 위기를 즐겼던 것처럼 지금 준비해놓고 아니면 뭐 또 많은 거고 근데 준비를 한다라는 마음은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1, 2년 안에 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비를 해야 되죠? 저축하셔야죠. 저축하셔서 이제 현금을 딱 들고 있다가 보통 이제 현금을 안 들고 있으면 그때 돼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최소 내가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의 배수만큼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지금 어떤 장이 오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투자하고 좀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가 됐을 때 이제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대표님 근데 지수가 그냥 올랐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수익을 낼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 좋은 의미 내려도 좋고 올라도 좋고 하는 투자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폭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해서 주식을 다 빼라는 의미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현금과 주식이 밸런스를 가져가야 맞아요. 그래야 좀 오랫동안 돈을 벌더라고요. 네, 우리 오랜만에 찾아오신 이 맞아요 선생님. 네,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바이오에 진입했다가 또 4월 중순에 바이오주를 다 파셨다고요? 네, 맞아요. 일단 그러면 3월 중순에 바이오주에 진입한 이유와 왜 4월 중순에 지금 또 바이오를 많이 파셨는지. 그 사실 근데 여기 김작가 TV에 제가 최초 공개를 했었던 그 지수를 이기는 종목에서 바이오주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셀트리온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셀트리온이고 좌측에 있는 차트가 이제 지수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시면 3월 초까지도 지수보다 아직 이기지 못했지만 3월 중순쯤 되니까 어때요? 여기 차트와 하는데요? 여기 차트와 3월 초가 여기고 3월 중순이 지수는 훨씬 더 빠져 있는데 바이오주들이었던 이 셀트리온은 3월 초가 여기인데 3월 중순도 더 올랐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바이오주들 섹터로 돈이 좀 몰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좀 괜찮은 바이오주들이 거래 대금 터진 종목들이 뭐 있냐 보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있었고, 카나리아 바이오. 네,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당연히 강했고. 근데 저는 우리가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섹터를 찾을 때 시총 순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로가 종목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오거나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같은 섹터 안에서 조금 더 시총이 낮은데 우량한 종목들, 혹은 조금 더 같은 섹터 안에서 시총이 좀 낮은데 거래대금 좀 많이 터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3월 초중순에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좀 괜찮은 차트의 모양을 가졌더라고요. 다 시장을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4월 초중순에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볼까요? 네네.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여기서부터 카나리아 바이오는 봤었는데 지수보다 여기 되게 강했거든요. 거래 대금도 2천억 이상 터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김작가 TV에서 내가 이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거래 대금을 여러분 종목에 있어서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 초기에 한 2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져요. 2천억 초기에. 이상? 네, 2천억 이상. 이렇게 이제 수치화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딱 알기 쉽겠죠. 기준점이 되니까. 네, 맞아요. 이게 늘 통용된다가 아니라. 맞아요.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때 이제 한 2,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을 이겼어요. 여기 보시면 2월에 지수는 여기에 있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거래 대금이 1,000억에서 2,000억 터지는 양봉들은 매일매일 다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으로 이제 변화가 되더라고요. 3월부터.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좀 세구나. 그래 바이오 섹터 공개를 했던 거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저는 좀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도 사실 조금 들고 있었어가지고.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가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사실 바이오주들 몇 종목 들고 있었어가지고. 이 당시에 저를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저는 2, 3월에는 바이오 섹터들만 다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들이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수를 이겼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진입해서 여기서 다 팔았어요. 여기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네, 요렇게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라인에서 이제 거진 다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라인에서는 왜 팔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만큼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단기 매매를 기본적으로 하는 투자자다 보니 이렇게 수익을 막 20, 30%씩 내가 모든 물량을 다 들고 가는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구독자분들이나 저보다 주식 훨씬 잘 하시는 분들은 길게도 보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부분 다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안 좋은 바이오도 샀다고 하셨는데 왜 재무제표 안 좋은 건 우리가 단순 개인분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회사 아닌가 생각할 텐데. 제 기준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를 봐요. 스윙을 길어야 한 2달. 그러면 그 한 달 안에 안 망할 만한 종목이라면 저는 섹터를 좀 가져가는 편이고 3월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들 안에서는 조금 매매를 하는 편이라서 바이오주들 안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3월 감사 얘기해 주셔서 또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의 기준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저한테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상장 폐지 당하는 종목 10종목 중에 8종목이 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럼 이 조건만 내가 패스하더라도 상장 폐지를 안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12월부터 저는 준비를 좀 해라 그래요. 이게 3월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12월에는 매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월부터 이제 물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3월까지 손절 못하고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3월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매매할 때부터는 항상 한 4가지 정도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도 동전주는 좀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1,000원 미만의 주식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본 잠식 종목들
그러니까 부채 비율 유보율의 NA라는 N/A라고 적혀 있는 이 종목들은 패스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총액이 예전에는 200억이라고 제가 좀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300억에서 500억짜리도 조금 패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분들이면. 그때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다 빨갛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편인데 재무제표 차트를 잠깐 볼게요. 기업 분석 차트를. 이렇게 제가 기업 분석 창을 볼 때는 크게 이제 시가총액 보고, 여기 시가총액이 나오죠. 시가총액 나오고, 지분구조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 발표 기준, 당기순이익, 지배순이익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여기 당기순이익부터 매출액까지 여기가 이 한 줄이 전부 다 빨간 종목, 한 줄이라도 전부 다 빨간 종목, 빨갛고 검고 하면 상관없고 그냥 다 빨간 종목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전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 너무 낮은 거, 그 다음에 NA, 자본 잠식 종목들. 자본 잠식은 NA가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여기에 N/A라고 나오는 종목들은 자본 잠식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자본 잠식 종목들 피하시고 그냥 다 빨간 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12월부터 3월까지는 죽을 때까지 매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목들이 그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되는 종목들이 상패 당하는 8종목, 10종목 중에 8종목이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3월에는 상패 시즌이니 거래 정지 당하고 이런 시즌이니 그 시기에는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굳이 그런 종목을 건들 필요는 없겠죠. 너무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네, 굳이. 코스닥, 코스피 합치면 2,000 몇 개 종목이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럼요.